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저는 좀 이 부분 너무 속 좁다라고 계속 느끼는 게 속이 좁고 나중에 처리는 좀 약간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대통령한테 좀 비열해 보인다. 심지어는 비열해 보인다. 이런 느낌까지 받아요. 왜냐하면 뭐 최상병 순직 사건 때도 뭐 경로를 했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투스타 사단장을 뭐 어떻게 다 그만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뭐 북한 관련해서는 경로를 잘하고 그 관련해 주변에 무슨 이태원 참사랄지 뭐 이런 거 나오면 진짜 화를 내고 오송 참사랄지 이런 거 관련해서는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직접 찾아가서 뭔가 좀 주도 면밀하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말이죠. 최소한 그 안에서 궁정동 안가에서는 그 양주를 먹었더라도 밖에 나가서는 농민들하고 막걸리도 계속 마셨었거든요. 아니 본인의 예. 본인 정부에서 무능으로 일어났는데 본인이 화를 내는 이런 희한한 장면을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화를 그러면 어떻게 감당을 해야 돼? 자, 우리가 주권자인데. 본인이 국군 예. 통수권자인데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하면 국민들이 화를 내고 본인은 사과해야 되는데 본인이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순직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제대로 실체 규명이 되도록 지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문제 해결을 못 해요. 국가정보원 내부 인사 갈등, 국정원 체제를 본인 체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인사만 싹 해버리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됩니까? 문제는 화를 낼 수는 있는데 본인의 무능함에 화를 낸 이후에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 공포 정치의 문제가 뭐냐면은요. 제가 이제 최근에 공무원분들 만나보면은 다 미룬다는 거예요. 왜냐? 잘하는 걸 격려해주고 국민들 입장에서 가는 게 아니라 요만한 거라도 발견되면 너 가만 안 둬라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정기 인사가 있거든요. 내 인사 때까지는 계속 미루는 겁니다. 그렇죠. 검토 중, 협조 네. 중, 의견 청취 중. 그러면 이게 행정부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맨날 개혁 외치는데 도대체 된 개혁이 뭐가 있냐고요. 근데 저는 한번 묻고 싶은데 공포 정치를 통해서 지금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하게 만들고 집권 여당이 입은 틀어막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좀 삼중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이 사태로 이제 얼마나 누가 잃은 거냐 이 말씀하셨는데 음. 지금 보면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합리적으로 경로한 것이 이 사태의 출발점인 것 같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방아쇠가 된 게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방아쇠가 그래서 이제 요 경로의 어떤 방아쇠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이 역심을 품은 것 같다라는 인식은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한 욕심이라는 단어도 너무 올드해. 그렇죠. 이게 왕이야? 무슨 욕심이야, 욕심은.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제가 요즘에 밥 먹을 때 OTT로 예. 일본 사극을 보고 있는데 네, 그거 보면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비슷한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세시대 일본 사극. 그렇죠. 중세 일본의 사극 한 1000년 예. 전 얘기를 보고 있는데 예. 아무튼 이제 뭐 이런 걸 보면서 그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세계관에서도 왔지만 주변 사람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그 사람도 분명히 이제 그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는 분이겠죠. 그분이 아마 비슷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확신을 갖고 지금 이렇게 밀어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어떤 앞으로의 선거 대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어쨌든 만약에 이제 뭐 봉합이라고 해야 될지 뭐가 될지 어쨌든 수습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수습을 했는데 수습이 안 되고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날아가는 그림으로 갔으면은 지금 마이너스 한 10점 되는데 이게 한 마이너스 50점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 지지층이 분열했을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수습을 한 건 일단은 마이너스 10점에서 오늘까지 막은 건데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추가 실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김경률 비대위원 어떻게 되느냐 이 처음 문제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궁중 사극을 보면은 이런 경우에 역심을 품었던 2인자는 용서를 해주는데 그런데 이 2인자의 역심을 품게 한 다른 사람이 2배로 책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경일 비대위원은 사퇴해야 된다든지 불출마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부 친윤계에서. 사실은 대통령실이 애초에 요구한 것이다라는 보도도 있거든요.
근데 어제 채널A 보도를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태도를 바꿀 것과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할 것 두 개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에서 태도를 바꾸라는 건 계속 폴더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억울하다잖아요. 억울하다라는 여기 사실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항상 보면은 네. 때리면은 방어를 해야 되는데 네. 방어를 그냥 하지 않고 반격을 아웃복싱으로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야당 상대로 해도 그렇고 예. 대통령실 상대로 해서도 사실 그랬거든요. 어. 언론에다가 나 네. 이관섭 비서실장이 와서 사퇴하라고 합디다를 얘기한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고 이런 걸 다 이렇게 반격을 한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어. 그런 태도 그리고 계속해서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다. 나는 국민의 눈높이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신뢰와 존중 네.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존중 얘기하고 폴더 인사하고 이런 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태도 변화와 김경률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개를 얘기를 했는데 네. 태도 변화는 수용한 것 같고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이 폴더 인사로 증명이 네. 됐고. 김경률 사태는 수용 안 한다라는 얘기 같은데 네. 그런데 여기서 볼 것은 원래는 이용 의원이 김경률 사퇴를 요구하려고 기자회견 잡아놨는데 취소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널A의 보도는 요거는 그렇게 일단 정리가 된 것 같다. 김경률 사퇴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일단은 상황 보는 걸로 대통령실도 일단은 우리도 그러면 홀딩 할게요라고 정리한 것 같다라는 취지인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요 구도가 유지가 될 텐데 모르죠. 또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데 답을 또 할 거잖아요. 요 구도가 유지될 거냐. 만약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또 사퇴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기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할 때부터 중요한 관계거든요. 두 사람 관계는 또 그 당시에 그 수사할 때 시민단체라든지 회계사들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갈 수는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나 어떤 불출마로 이어지면 국민들이 볼 때는 아, 김건희 여사 얘기하면 또 저쪽은 무조건 잘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럼 추가 실점 이제 한 20점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뭐가 남았냐면 만약에 김건희 여사 사과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 이게 정말 어떤 결심이 있어가지고 상상하기 어려운 구도지만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산이 뭐냐면 야당이 아, 사과를 하고 뭐 정리하시는 것 같군요. 아마 반성을 하시나 봅니다. 이제 특검을 재의결하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는 그러면 김건희 여사 문제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특검은 그러면 의결합시다 이럴까요? 아니거든요. 이거는 부결해야 된다고 또 악법이라고 얘기하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말짱 도루묵 되는 거죠. 사과든 뭐든 간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과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래서 수사를 합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되잖아요. 답을 못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마이너스 20점 해가지고 이게 잃을 일만 남아서 결코 이게 정리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정부 여당에서는 아마도 이렇게라도 수습했다라고 아마 자의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이번 그 윤석열 한동훈 충돌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집권 3년도 안 된 현재 권력이 찍어 누른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을, 정부 여당의 대표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은 건 뭐냐? 앞서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만, 자, 국민들의 깊은 상처를 안겨줬어요. 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 국사보다 가사를 우선하는구나. 자, 김건희 리스크, 소위 이른바 이 정권의 성역은 바로 김건희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명백한 당무 개입을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대통령이 언제든지 뭐 헌법상의 정치 중립의 의미라든가 공직선거법에 이거 법적인 권한을 떠나서 당대표는 언제든지 갈아치우려고 하는구나. 사표시킬 수 있겠구나. 이것을 노골적으로 당무 개입을 한 사건을 확인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이고 상처를 안겨준 거고 이게 집권 여당이 아무리 이것을 자유한다고 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총선 승리 또 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공 무망해진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2차, 3차 선거 과정 속에서도요. 이런 국민적 어떤 염려, 우려라고 하는 것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심을 결코 절대 권력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를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여실히 보여줬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 간신배 정부다. 간신이 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자, 잘 보세요. 일단 이관섭 정책실장이 지난해 연말에 언론에 나와서 느닷없이 김건희 특검은 총선을 앞둔 흠집내기용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나와서 왜 김건희 특검법을 저렇게 얘기를 하지 했는데 얼마 후에 비서실장으로 사실상 네. 영전을 했습니다. 그 시점이 바로 한동훈 비대위 출범이 되는 그 시점과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대위원장 찾아와가지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하셨는데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고요. 지금 이게 오히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려는 정말 최소한의 왕조시대에 비하면 충심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빨리 국민들의 마음에 맞춰서 잘 풀고 그게 그건데 민생 얘기나 이런 토론에는 빠지면서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호위하는 사람들만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냐라는 정말 간신히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우리 오늘 조금 얘기를 하려다 못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내정 예. 인사 있었잖아요. 예, 그 이야기도 하시죠. 같이 잠깐. 누가 봐도 이거 완전히 그 이념을 가진 검찰을 앉힌 거거든요. 근데 법무부 장관 인사는 사실 검사들에게 주는 신호가 있습니다. 너네들 인사를 앞으로 이 장관이 할 거고 그렇죠. 검찰은 여전히 내가 직할 통제한다. 이 말은 뭐예요? 캐비넷 정치를 할 수도 있어. 검찰을 통해서 그 상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든 현역 의원이든 총선 출마하려는 사람이든 행정부의 누구라도 밉보이면은 검찰을 통해 다시 칼을 쓰겠다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앞서서 이 차관 인사도 그렇고요. 신임 대검 차장,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하나를 볼 때 윤석열 정부에서 간신이 되던가 아니면은 쓴소리하는 사람들을 내치는 칼잡이가 되던가 간신배 정부, 칼잡이 정부다.